반갑습니다. 뇌정상 회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각 분야에서 모신 전문가들과 함께 흥미로운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음식 대전입니다. 야, 벌써 주제 자체가 맛있잖아요. 자, 토론과 더불어 윗골주의, 건강까지 생각한 맛있는 음식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뇌 건강에 어떤 음식들이 좋은지,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이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생님, 오늘 제대로 붙을 준비 되셨죠? 네. 되셨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먼저 뇌 건강을 위해 식단 조절은 필수. 유기농 is my life. 아름다운 신경과 의원 양아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다음은 뇌 건강에는 항산화 성분과 균형 잡힌 영양소가 더 중요하다. 보바스 기념병원 나혜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반갑습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참 긴장 많이 하신 것 같고 뭐 자꾸 그러시더니 뭐 난리가 나셨네요. 초반부터.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룰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는요,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후 본격적인 토론에서 여러 질문을 던질 겁니다. 반론을 펼쳐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직접 음식을 소개하고 스태프들이 맛 평가까지 해서 승자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잘해 주셔야 되지만 오늘 음식을 잘해 주셔야 돼요. 승자가 되려면. 떨리는데요. 떨리죠. 문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떨릴수록 보는 사람들이 네. 즐겁습니다. 네. 선생님, 어디서 네. 오셨어요? 분당에서 왔어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그 네. 분당에서. 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강동구에서 왔어요. 강동구에서 오셨어요? 네. 저는 서울 은평구에서 왔거든요. 예. 근데 우리 셋 다 이렇게 굉장히 먼 곳에서 모였어요. 만나기 어려웠을 텐데. 그러니까 조금 중간쯤에서 만났어도 아. 참 좋았을 텐데 이거 오시는데 많이 오래 걸리셨죠? 예, 네. 좋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진행을 하고 아, 있습니다. 두 분을 모시고 저도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뇌 건강에 대해서. 근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뇌 건강에 좋으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요 하면은 소위 말해 우리가 원치 않는 거, 맛없는 거, 쓴 거 이런 거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두 선생님 평소에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생선회를 좋아합니다. 생선회? 예. 회를 날것으로 먹는 거, 우리가 뭐 등푸른 고등어나 생선구이를 먹으면 뇌 건강에 좋다 이런 것들은 대충 알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생선회를 좋아하는데 네. 그래도 특히 뇌 건강에 좋은 고등어회를 좀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고등어회를 그건 익혀 먹거나 뭐 날로 먹거나 뇌 건강에 좋은 건가 보죠? 아, 그렇죠. 오메가3나 기타 네네. 등푸른 생선이 굉장히 영양소가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뿐이 아니라 어. 뇌 건강에 좋은 그런 영양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고등어회를 일주일에 몇 번 드세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 한 먹고 달에 한 한 번 번 먹고 정도. 그러나 등푸른 네. 생선을 일주에 2회에서 3회 정도는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날로 먹든 네, 익혀 네, 먹든 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를 드시고 네, 계시고요.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은요? 저는 고기 좋아하고요. 아, 고기 좋아하죠? 어떤 고기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소고기. 네, 그 중에서도 네. 풀먹은 목초 소고기를 공동구매 같은 걸 많이 이렇게. 풀먹은 쟁여놔요. 뭐라고요? 잠깐만. 풀먹은 소고기. 그러니까 소가 사리를 그냥 먹는 소가 게 아니네? 아니라 풀을 먹는 거예요. 오메가 6도 원래 많지만 3도 더 많고 그다음에 동물 복지 차원에서도 더 그게 비싸겠는데요? 좋고. 근데 대량으로 사면 좀 덜 비싸요. 그리고 저는 워킹맘이니까 네네. 그게 요리를 많이 못 하거든요. 음. 그래서 고기하고 야채 찌고 고기하고 그거를 야채 오메가3 쪄가지고. 많은 들기름에 소금 찍어 먹는 게 제 요리의 끝이에요. 엄마가 준 김치 이렇게. 별다른 뭐 그렇게 네. 뭐 기술력은 많이 안 기술력은 들어가고 없어요. 네. 그냥 이제 잘 익혀서 먹는 거. 재능은 없지만 야, 정말 이 질문이 저도 궁금했는데 네. 초콜릿 자주 먹잖아요. 네네. 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저는 초콜릿 굉장히 좋아하고요. 예. 그래서 뭐 92% 항상 책상 위에 있습니다. 아, 초콜릿을요? 예. 그래서 네. 다크 초콜릿은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가지고 네. 그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거기에 있는 이제 과다한 카페인 함유되었고요. 그렇죠. 그다음 혈당을 너무 높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량의 초콜릿은 좋고 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초콜릿이 금기가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무슨 저희 어머니도 당 수치가 좀 높아가지고 네, 맞죠.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된다 뭐 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네네.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하루에 저희가 뭐 적당량을 먹으면 좋아요. 이거 너무 뭐 이렇게 표현이 너무 디테일하지가 않잖아요. 네네. 적당량 과연 몇 개 정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딱히 초콜릿에 대해서는 연구가 돼 있는 건 없고요. 네네. 일단 매일 드시는 거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고요. 예.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선생님 책상에는 왜 매일같이 초콜릿이 놓여져 있죠? 저는 환자 보고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네네. 핑계겠습니다. 다크 네. 초콜릿을 3알 먹습니다. 세 알? 예. 그럼 하루에 3알이신 거죠? 네, 하루에 아까 3알. 전에 분명히 좀 전에 매일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총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총량. 적당량, 소량만 먹는다면 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초콜릿 좋다. 적당량을 먹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네네. 대부분 한국에서 파는 초콜릿은 식물성 유지, 설탕, 혼합 분유가 대부분 많아요. 아, 초콜릿 좋대! 그치. 라고 그것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하죠. 많이 먹으면 곤란하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카페인이 이제 누군가에게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카페인 자체가 우리 머리에 있는 아데노신이라고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만 나오는 그런 그 찌꺼기 같은 게 쌓여야 잠이 오거든요. 당을 갈망하는 게 좀 크신 분들은 네네. 초콜릿도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아. 좀 생각을. 그러면 여기서 했어요. 우리 나혜리 네. 선생님께서는 하루에 한 3알 정도 드신다고 해요. 환자 보시다가.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는 몇 개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보면은 이제 그 플라보노이드가 이제 좋은 효과를 내려면 한 30g 정도? 30g? 한 요 정도? 두세 조각 정도. 두세 조각?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한 두세 알 정도면. 예, 될것 하나에 같아요. 10g, 5에서 10g 네. 정도. 5에서 10알 정도는 괜찮다. 네. 저는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어린아이들이 자꾸 단 거 막 달라 그러고 어른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계획적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막 때가 부리고 막 울고 주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 3알 하루에? 아니, 저는 그렇진 반대예요. 않고요. 예. 예, 저도 그럼 안 역시, 돼요? 저는 예. 안 돼요. 아, 전혀 안 네. 돼요? 근데 아이들 잠을 방해할 수 있는 하나의 일말의 1%의 가능성도 차단하고 싶어요. 그렇죠. 빨리 잤으면 네. 좋겠죠. 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99% 다크 초콜릿 주면 분명히 그냥 뱉습니다. 일반 초콜릿이랑 다른 일반 거? 초콜릿. 선생님 말씀하시기 너무 지금 달아요. 다크 초콜릿이에요? 네. 네네. 그 쓰기쓴 저도 싫어하는 그거. 그 교수님 70%짜리 네. 드신다고. 그 네. 70%짜리 네. 드시고. 그럼 일반 시중에 있는 우리가 선호하는 초콜릿은 함량이 낮죠. 그럼 그건 좀 네. 위험한 거예요? 성분표를 보면요. 네. 대여섯 번째 있어요. 성분표에 그 많은 함량으로 순서도 되어 있거든요. 네. 설탕이 맨 앞에 있고요. 아. 식물성 유지, 막 혼합 분유, 무슨 뭐 이렇게 하고 무슨 우유, 그렇죠. 카카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네. 말씀하신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함량이 높은 높은 거. 네. 약처럼 쓴 거. 약을 드시는 거예요. 네, 초콜릿을 그런 드시는 게 걸 아니고. 네. 각성과 혈당을 둘 다 노리고 이제 일하면서 지쳤을 때 조금 먹는 것이죠. 조금 먹는 예. 거. 자주 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두 분이 토론을 좀 해주시고 좀 반대되는 의견이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둘이 자꾸 이렇게 네. 오늘 서로의 마음을 네. 확인할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우리 주제가, 보시는 분들에게 주제가 정확한 정보를. 그렇다. 근데 두 분이 또 공통적으로 네. 이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이 말씀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또 질문을 던질게요. 네. 요즘 같은 저희 현대인들이 매일같이 네네. 저도 커피를 한 두세 잔씩 먹거든요. 커피는 과연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이냐? 이거 되게 궁금합니다. 어떤 뭐 요즘 SNS들이 너무 발달하니까 어떤 기사를 보면은 하루에 뭐 아메리카노 뭐 한 잔 정도면 암을 또 예방한다. 좋다. 또 어떤 기사에는 카페인을 너무 과다 섭취하면 안 좋. 반대되는 기사들을 많이 봤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커피 그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집중력을 높여요. 높이는 거 맞아요. 예, 맞죠. 예. 각성 효과가 있어서 네. 에너지가 좀 충만한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의존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존성이 있고 또 커피 금단 증상. 이제 그럴 때는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카페인이 이제 어느 정도의 양이냐, 그리고 기간이 얼마냐, 그리고 중장기적인 효과가 어떠냐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좋은 점도 있고 하지만 안 좋은 점도 있고 자, 장단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선생님. 커피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어요. 네. 네. 우리 선생님은요. 먼저 선택해 주세요. 저 선빵. 선빵. 저는 좋다. 좋다. 자,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커피를 자주 즐겨 드시는데. 앞서 제가 카페인이 안 좋을 네.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카페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기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고 네. 네네. 커피도 그 자체가 굉장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 되게 손쉽고 싸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이에요. 약간 쓸쓸한데도 또 사람들이 좋아하죠. 좋아하고. 그래서 양을 적당히 오전 중에 섭취를 하면 그거는
비용 효율적으로 굉장히 좋은 항산화제가 된다. 아, 선생님은 그렇게 네. 좋은 점. 네. 선생님 하루에 커피를 어느 정도 드세요? 저는 이미 갱년기가 지난 여성이기 때문에 네. 또 이게 갱년기 여성 또 노년으로 되면서 이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하루에 한 3잔 정도 마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점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위로 당겨져요. 저는 10시 이전에 딱 한 잔 마시고 그 이후에 아침 10시 이전에 그 굉장히 이후에 아침 모닝에 한잔 네, 드시고 그 이후에 커피를 만약 마신다면 네. 한 잠도 못 이루어요. 아, 커피를 드시면 네, 이제 네, 네. 잠이 안 와요? 네, 그래서 네네. 중년기 이후에는 아마 저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커피의 이런 안 좋은 점, 불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뭐 노년 건강에 꼭 좋지만은 않다. 선생님, 저도 근데 네. 이제 불면증 환자를 보니까요. 아, 그렇죠. 불면증 환자는 금기예요. 아까 아예. 좋다고 하셨잖아요. 아, 좋다고 했죠. 좋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저는 말하는 왜냐면 선생님 하루에 사람은 두세 잔 먹어요. 지금 안 좋은 소리만 듣고 가면 안 수면에 되거든요. 문제가 없는 네. 아주 건강한 젊은 사람. 네. 그런 젊은 분들이 사람은 드시는 거고. 네, 괜찮다. 근데 그 이상 나이가 많거나 내가 수면에 문제가 있으면 네네. 그러면 주의해라. 저는 근데 사실은 하루에 2잔, 3잔 먹는데도 수면엔 지장이 없거든요. 아직은 괜찮으시죠. 근데 저도 그 나이 때는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도 이제 앞으로 그래지나요?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커피를 먹었을 때 심장이 두근거린다. 네네. 뭐 어지럽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자율신경계가 항진돼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교감신경계가 좀 항진돼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심계항진이 있어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거나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 초조 네. 이런 감각이 많이 있거나 이제 그런 걸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카페인 자체에 굉장히 민감한 체질이신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경우는 굳이 자율신경계를 자극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 그렇죠. 지금 2-3잔 먹는 거 좀 줄여야 되겠네요. 네네. 아니면 말차 같은 걸로 바꾸셔도 말차가 돼요. 녹차 말씀하시는 네,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카페인도 쓴데. 있지만 태아닌과 같이 좀 교감신경 항진을 완화시키고 카페인 흡수를 조금 완만하게 해주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카페인을 가져가고 싶어. 그럴 때는 제가 환자들한테 말차나 녹차 같은 걸 권유해요. 녹차 같은 네, 걸로. 카테킨 같은 것도 있어서 네. 또 체중 조절에 도움이 또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 많은 스탭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커피의 장단점을 지금 듣고 계시는데 여기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수혈을 안 하면은 현생 불가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금 거의 절반 이상.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커피를 즐기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음식이 누구에게는 네. 독이 되고 어, 또 누구에게는 굉장히 이로운 음식이 되고 네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네네. 그 자기 연령대 그리고 자기 체질 아, 그렇죠. 그리고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환 이거에 맞춰서 생각해야지 딱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상대적인 거는. 네, 이 맞습니다. 세대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아, 근데 믹스 커피 같은 거 중간에 끼면은 이거 양이 적어가지고 먹은 것 같지도 않아서 자꾸 먹게 되거든요. 믹스 커피가 은근히 카페인 함량이 높고 네. 거기다가 혈당을 올리고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트 커피는 더 좋지 않고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지금 커피를 매일같이 드셔야 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어차피 먹어야 될 거거든요. 네, 커피를. 네, 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양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거 저는 생각이 안 네, 나셔서 제가- 미루신 거죠, 지금? 아, 일단. 네. 커피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거든요. 네. 우선 커피 빈이 곰팡이 오염이 잘 돼요. 커피 빈이라는 건 그 원두가. 원두가. 그래서 좋은 품질의 자부심 있는 사장님이 하는 카페에서 하는 커피를 먹으시고요. 그러니까 저가 커피 말고요. 공장. 네. 그래서 자부심 있는 사장님이 나는 좋은 원두를 가져와 이렇게 볶는 분이 하는 게 저는 그걸 추천을 하고 네네. 시중에 곰팡이 프리 원두를 파는 데가 또 있어요. 우리 네네. 한국에서도. 음. 그리고 제가 카페인 예민하신 분 디카페인도 권유를 하는데 디카페인은 저품질 원두를 쓸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더 꼼꼼하게 디카페인은 오히려 디카페인은 왜냐하면 네, 디카페인 한 번 더 가공을 하니까 네. 원두를 조금 품질 나쁜 걸 쓴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맛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음. 디카페인 약간 맛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쵸,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품질이 좀 떨어진 원두도 디카페인이 원래 맛이 없으니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디카페인 원두를 고를 때도 더 꼼꼼히 골라라. 아, 그렇게 생각을 말씀드려요. 참 네. 고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정 안 원두에- 되면 네. 말차로 가라. 아, 그런 말차나 자신감 있으면 녹차로 차라리 가라. 녹차. 안 그러면
적응해라. 안 먹는 거 적응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 달만 안 먹어봐라. 그렇게. 그러니까 건강하게 먹으려면 네. 원두 먹는데 자부심 있는 일단 네. 사장님부터 사장님, 찾아다니는 사장님 찾아요. 오래된 네. 지역 카페에는 대부분 사장님이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자부심 있는 우리 네. 사장님들 댓글 좀 남겨주세요. 지금 뭐 원두값도 엄청 오르잖아요.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요즘 주머니가 많이 얇아졌잖아요. 하루에 한 잔 미만으로 드시는 거를 한 잔 잔이요? 미만으로 드시는 걸 권유드리고 쉽지 않네. 그리고 우리 아까 양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말차가 좀 더 쌀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네, 경제적으로도. 제가 좀 더 건강으로도 그렇고. 사실 이건 제가 사적으로 궁금해서 네, 네. 여쭙는데 저희 개그맨들도 뭐 군기 뭐 위계질서 이런 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조금 무대를 실수하면 안 되니까 약간의 위계질서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못지않게 저희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는 직책이다 보니까 좀 군기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도 그런가요? 어때요? 제가 졸업한 지는 좀 됐지만 네. 그래도 레지던트 때는 네네. 오히려 교수님보다 네. 바로 민년차 레지던트가 아 차이 많이 나는 더 어려워. 어려움보다 더 바로 어려웠어요. 한기수. 네.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네. 새벽 응급실을 네네. 보고 있는데 급성 뇌경색 환자가 왔는데 네.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결정을 제가 윈년차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새벽 2시에 교수님한테 아 전화해서 오히려 교수님 네. 편에서 차라리 교수님이 저한테는 아. 저는 교수님이 덜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교수님 죄송한데요. 자 제 실례지만 잠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 네. 실례지만 몇 학번이시죠? 저는 이제 1, 2학번. 1, 1학번. 네. 1, 1학번인데 본과 1, 1학번 네. 시절에는 이런 문화였는데 네. 우리 교수님은 몇 학번이시죠? 저는 90학번입니다. 아 그러면 굉장히 제가 또 거의 엄마 뻘이죠. 우리 엄마 시절에는 과연 어떤 일인가 있을지 궁금해요. 물론 민년차가 무섭긴 합니다만은 네. 교수님까지 가는 거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 시절에 또. 일단 교수님의 그림자를 밟으면 안 되고 그 시절이구나.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고 그 시절이에요. 전화를 일단 드린다는 거 자체는 그렇죠. 교수님이 약주 드셔가지고 쓰러지셔서 뭐 이런 정도 교수님한테 위기의 상황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지금처럼 개인 휴대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요. 네네 그렇죠. 저는 뭐 삐삐도 제가 대학교 때 나왔으니까요. 아이고. 저희 교수님께 카톡으로도 많이 물어봤어요. 아 카톡으로도 그 시절이고 네. 지금은 삐삐 그죠? 네네.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 네네네. 저는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지만 네. 서울대병원에 이제 203호 김봉자 씨가 있습니다. 김봉자 씨. 예. 근데 그때는 어떤 시절이었냐면요. 이제 방송으로 응급실에 뭐 레지던트 모이세요. 뭐 이런데. 근데 이제 203호 김봉자 씨, 203호 김봉자 씨, 그러니까 김봉자 씨 203호로 오세요. 그러면 김봉자는 포카의 이제 다른 말이고요. 203호에 포카 칠 사람 모이세요. 이러면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그 유명한 암호인 거예요? 네, 암호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시절이거든요. 와. 야. 그 시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예, 그 시절이 그런 시절이었고,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병원 원장님께서, 네. 아니 도대체 김봉자 씨가 누군지 아직도 퇴원을 안 하고, 지금 몇 달 김봉자 씨가 계시냐, 빨리빨리 퇴원할 시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그렇게 아날로그 시절에 윗사람들의 눈치를 엄청 보면, 와, 진짜 죄송한데 그러니까요. 레지던트 생활을 되게 편하게 하시는 것 그런 같아요. 저는 굉장히 네. 수월하게 했네요. 예를 들어서 실수를 하잖아요. 네.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배우는 기간이니까. 네. 만약에 많이 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로 혼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네. 사실은 뭐, 구타도 좀 있던 시절이고, 여성분들. 저한테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않았는데 네. 그 대신 이제 벌당이 있죠. 벌로 당직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은 주 152시간인데 제 기억에는 저는 뭐 매주 100시간 이상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벌이었구나. 예. 선생님, 이 시절에 비하면 좀 편하게 하신 것 네, 같은데. 벌을 안 받은 것 같아요. 벌 안 받고 저는 편하게 그냥 해주셨네요. 벌 없이 그냥- 벌도 뭐 단체 벌이니까 네, 특별히 제가 벌도 잘못하지 없이 않았어도 그냥- 같은 연차가 짝. 그냥 속상한 정도. 속상한 정도. 속상하고 자책하고. 아유. 속상하고 자책하고 나는 쓰레기다. 자책을 좀 과하게 자책하는 정도로 끝난 것 같아요. 저 한 2, 3년 차부터는 당직 시간 자체가 이제는 그게 돼서 그거를 이제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해졌구나. 당직을 더 예. 쓰고 싶어도 설 수 없는 상태여서
뭐 자체적으로 당직을 섰을 수는 있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100일 당직 여러 딱 가지 나옵니다. 네, 레지던트 1년차가 딱 들어가면 100일 당직이 기본이거든요. 신경과는. 100일을 네, 계속. 100일을 병원에 있다가 집에 가는 저도 겁니다. 1년차까지 했어요. 예, 그때 이제 슈트케이스에 겨울옷을 입고 코트를 입고 딱 100일 당직을 들어가면은 네. 이제 나올 때는 다 반팔 입고 봄이 돌아다니는데 되는구나. 나만 겨울옷을 입고 아이고. 이제 슈트케이스를 갖고 집에 가면 저 사람은 간첩이냐? 아, 진짜요? 예, 왜 북에서 내려왔냐? 저렇게 계절 가는 것도 모르냐? 이제 100일 동안 네, 병원에 있어야 100일, 되니까. 근데 말이 100일이지 100일 이상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절이 두 번 바뀌어서. 군인이 네, 100일 휴가 나오시더니 휴가 나오셨고. 예, 맞습니다. 와. 휴가는 아니죠. 100일 퇴근이죠. 100일 후에 퇴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밖에 잠깐도 산책 못 나가세요? 그것도 병원 현관 바로 앞에 있는 분식점까지 가능합니다. 거의 못 나가는. 삐삐가 되는. 삐삐 삐삐가 1km 되는. 반경. 삐삐가 되는. 삐삐 시절까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편하게 살고 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아주 핫한 토픽이죠. 비건 식단. 이거 진짜 뇌 건강에 좋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네, 네. 선생님 알려주세요. 일단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요즘 뭐 특히 젊은 여성분들 비건 굉장히 많이 넣으셔서 네네. 그래서 비건 식당들 많이 생기고 있죠. 네네. 근데 비건 식사를 하는 거는 야채 자체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또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야채만으로는 비타민 B12 아니면은 뭐 오메가3 이제 이런 영양소가 일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함께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비건이 선생님 네. 예를 들어서 육식을 아예 안 하고 네. 하루 세끼 계속 나는 비건주의자면서 야채 드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예, 비건도 비건 나름으로 네, 어떤 네. 경우는 유제품을 좀 먹어준다든지 네. 생선하고 달걀류를 먹고 안 먹고에 따라 좀 나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필수 영양소는 우리는 섭취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 보조제를 같이 하면서 비건 생활을 좀 유지 않으면 그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생각을 비건만으로는 그렇게 좋은 건 또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죠? 일단은 저는 비건은 기본적으로는 뇌 건강에는 항산화 효과가 많고 뭐 콜레스테롤 낮추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비건 자체는 뇌 건강을 필요한 전신 건강에는 좋은 형태의 식사인 것이죠.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반대예요. 나 진짜 비건 할 뻔했어. 나 선생님 반대 안 해줬으면 나 비건 할 반대도 뻔했어. 나와줘야죠. 네. 그렇죠.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야채는 우리랑 운영 체계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네. 운영 체계가 다른 채식의 효과는 두 가지예요. 염증을 낮추고 해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네 일단. 네. 네. 소화가 안 되니까 나가요 많이. 그래서 몸에 중금속이나 네. 잔류성 유기 그런 오염 물질을 끌고 나가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항산화 물질이 많죠. 항산화 물질이 많다는 건 우리 몸과 좀 다른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스트레스를 자극을 시켜주니까 네. 몸에서 항산화 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없는 물질이 들어오니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뇌는 2%밖에 우리 몸무게 차지하지 않지만 네. 20% 에너지를 쓰거든요. 네. 완전 슈퍼컴퓨터예요. 조그만데 에너지 전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를 잘 주는 전원이 빵빵하게 들어가는 게 먼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비건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잘 알아보고 해야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조금 오래 유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채식은 치료식이라고 생각해요. 아하, 매일같이 일상으로 내가 할 수는 어떠한 없지만. 일정 기간 나의 몸에 과한 염증을 약간 육식이 뭔가 반응을 막 일으키게 하거든요. 네. 세포도 만들고 네. 근육도 만들고 약간 면역 반응도 높이니까 염증도 좀 올라가요. 근데 이제 내가 그런 과한 그런 염증 상태를 낮추고 싶다. 인슐린 저항성이 너무 높아서 좀 줄이고 싶다. 그럴 땐 채식이 일정 기간, 누군가는 평생 해야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한테 저는 그냥 일정 기간 치료식이라고 생각해요. 혹은 뭐 다이어트를 암 치료를 한다든지. 한다거나.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일반적인 뇌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고품질의 지방과 고품질의 단백질, 에너지를 잘 주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할 때 저렇게 비건식으로 한 달을 먹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약간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뇌 건강 이거 안 좋다는 생각을 받았거든요. 막 별거 아닌데 막 승질나고 막 예민해지고 이런 사람한테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저는 요즘 비건은요 네. 어떤 치료 목적을 가지고 특정 기간 동안 하는 게 아니고 비건은 약간 종교와 같은 그 사람의 행태이거든요.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네, 방향. 추구하는 예, 방향성 이런 거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을 해서 특정 기간 동안 하라고 지도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 거예요. 그 개개인의 신념과 어떤 믿음과 그렇죠. 생활 습관 그리고 결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결정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면 거기서 비건의 생활 행태에 보충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언을 드리면서 비건을 유지할 수 있게끔 건강한 비건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야 되는 거지 비건 자체가 뭐 치료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제 이럴 수준은 이미 사회적으로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신념으로 그럴 때는 뭐 그거를 뭐라고 하진 않죠. 그렇죠. 그것도 네네. 사실 하지만 대단하잖아요. 네. 저는 어쨌든 운영 체계가 비슷한 육식에서 오는 여러 장점이 있잖아요. 뭐 아연이라든지 비타민 B12, 지용성 비타민 같은 거, 오메가3도 동물성 오메가3가 훨씬 흡수가 잘 되고 효율이 더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지도해 주는 게 네, 네, 의사의 맞죠. 역할인 것 같아요. 그냥 비건만 하다가 실패하신 분도 있지만 또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네. 분들도 또 있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되게 많은 노력과 공부를 하시면서 얻어낸 본인의 건강이니까 물론 뭐 육식이나 다른 어떻든 뭔가 치우쳐진 음식을 식단을 하실 때는 잘 공부하고 내 몸에 그렇죠. 잘 맞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처럼 양 선생하고 의견이 일치합니다. 네. 처음이 아니고 맞아요. 계속 일치했는데 전상에 두 분을 싸움을 붙여야 되는데 네. 두 분이서 이렇게 자꾸 네. 일치가 돼가지고 저는 조금 비건은 제가 고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마음이 좀 이렇게 치우친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네. 풀 먹은 소고기만 드시잖아요. 풀 먹은 소는 채식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네요. 채식한 소를 드시는 맞아요. 거니까, 그죠? 채식한 소를 어. 먹는 거니까. 그래도 비슷한 소는 거예요. 소죠. 소는 맛있죠. 네, 맛있어 심지어.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 비건식을 지금 선생님들의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추천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비추천?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냥 육류도 많이 먹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비건을 정신적으로 나는 비건이길 선택한 분한테 무조건 아.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정신 건강에 더 나쁘고 그게 이제 뇌 아까 저 건강 화났듯이. 예, 뇌 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분을 존중하고 개개인을 존중하고 그거에 맞는 좀 공부 많이 하셔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좀 뭐 보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추천이에요 비추천이에요? 비건. 근데 비건? 갑자기 제가 선생님 저 오늘부터 비건이에요? 저 야채만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네. 윤리적이나 어떤 신념에 네.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그냥 건강만으로만 결정한다면 저는 비추천이죠. 비추천. 양 선생, 네. 양 선생 아직 자식들을 안 길러봐서 모르는데 그런 비건의 선택은 또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그렇죠. 있어요. 왜요? 아이고. 아이 키울 때 왜? 비건. 아니, 그러니까 애들한테 특정하게 뭔가를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거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지? 고르라고 했으니까 고르면 네, 그렇다는 네. 거예요. 비건식이라는 것 자체가 또 약간은 네. 강조하진 못하죠. 맞습니다. 근데 너무 강요하지 치우친 느낌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 다양한 거 먹으면서 좀 살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죠? 예, 그것도 좋아하시는 예, 분들도 예.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네. 비건 육식 얘기하면은 또 되게 막 욕 많이 먹어요. 왜냐면 이게 다 상대적이고 그죠? 주관적인 네, 부분이다 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다 소화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그게 가장 궁극적인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게 건강하다고 봐요. 자 그럼 이제 뇌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음식을 하나씩 추천해 주셔야 돼요. 네, 오늘 대결의 히포인트입니다. 선생님부터 추천해 주시죠. 네, 저는 고등어 커리구이와 야채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아 고등어 등푸른 생선의 중요성은 뭐 너무너무 잘 아시는 너무 거죠. 잘 알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들었죠. 이제 거기다가 커리를 입히면 맛도 좋아지고 비린내도 좀 잡아주지만 커리에는 데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요게 또 치매 예방에 좋은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굉장히 인도 커리 많이 드시는 분들 이런데 치매 유병률이 좀 낮습니다. 장수 마을이 굉장히 많고요. 항산화 식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커리의 또 양이 중요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고등어 구이에도 커리 넣어서 먹고 카레도 가끔 먹고 밥도 또 넣고. 샐러드에도 좀 뿌려 먹고 네, 뭐 좀 이런 식으로. 돈가스에 카레를 좀 뿌려 먹는데 좀 네, 생선구이에 네. 이건 약간 제가 네, 그런데도 여러 가지 좋아요. 이 커리구이를 함으로 인해서 네. 음식의 뭐 풍미를 좀 높이고 그 다음에 그 비린내 잡아주고 게다가 치매 예방까지 할 수 있으니 너무 좋다. 너무나 좋은 음식입니다. 커리구이 추천드리고요. 예. 짜잔. 야채 샐러드는 야채에 뭐 항산화 뭐 이러니까 엄청 많이 그러니까 잘 아시는 거고 네. 그 중에서 특히 견과류 같은 거를 조금 얹어서 야채랑 견과류 같이 섭취할 수 있는 견과류 넣은 야채 샐러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는 네. 저 소고기? 첫 번째- 술 먹은 소고기는 뭐예요? 뭐 추천해 주실 거예요? 둘 다 좋아요. 아, 둘다 술 먹은 좋은데? 소고기 아니면 도토리 먹은 돼지고기. 네? 일단은 선생님은 그냥 돼지고기를 안 아. 먹네요. 뭘 일단 먹인 것들을 먹네요. 네, 사료 먹인 거는 대체적으로 염증을 더 높인다 아. 생각하시면 돼요. 독소가 많고 네네. 염증을 높인다. 고기의 단점이 그거예요. 그렇죠. 지방이 많으니까 지용성 독소가 많이 남아 있어요. 음. 고기를 삶아야 당독소가 적거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야채찜. 아.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약간 십자화과 약간 양배추라든지 브로콜리 같은 찜. 네네네. 그 다음에 제가 아침마다 잘 해먹는 코코넛 요거트. 코코넛 요거트 네. 이거 생소한데 그 아침마다 진짜 해 드시는 거죠? 네, 제가 직접 만들어서. 직접 먹거든요. 만들어서 네. 하시는 걸 지금 오늘 네. 소개해 주실 거잖아요. 네, 제가 유제품에 과민 반응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코코넛에다가 좋은 유산균 제품 있죠. 그거를 이렇게 넣어서 네. 거기다가 이눌린과 같은 식이섬유를 넣고 한 이틀 정도 있으면 코코넛 요거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코코넛 밀크나 코코넛 크림으로 이렇게 만들면 그거 하나씩 먹을 때 치아씨드 오메가3가 많아요. 네네네. 그거 한 봉지 사면 진짜 오래 먹거든요. 네. 그 배에서 불어서 이게 불어지면 또 되게 배불러요. 아, 네, 뭐, 좋다. 이거 네. 되게 생소해가지고 좀 맛보고 싶어요. 네, 코코넛 요거트가 되게 배가 많이 부르고 미디움 중세 지방산이 많아요. 근데 네. 중세 지방산은 흡수가 바로 잘 돼서 뇌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좋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수육, 그죠? 좋은 지방과 이제 또 풍부한 단백질이 있고, 근데 거기에 찐 십자가 채소가 또 해독을 도와줘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를 되게 즐겨 먹습니다. 맛있어 보이죠? 그렇죠. 야, 정말 접전이거든요. 두 가지 음식이 다 맛있었어요. 음식 맛까지 고려한 뇌 건강 논쟁 아주 흥미롭습니다. 근데 아쉽지만 두 분 중에 한 분만 승자를 가려야 됩니다. 자, 승자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민망하니까 눈 감아주시고요. 우리 스탭 여러분들이 거수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 구이가 맛있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만큼.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채찜과 수육이 맛있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내려주시고요. 자, 두 분은 눈을 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선생님? 수육이 이겼을 것 같습니다. 수육이? 네. 이유가 있을까요? 스텝 선생님들이 너무 젊으세요. 생선 싫어하세요. 아무래도 생선구이보다는 수육이 좀 네. 더 인기가 많았을 것 같다. 우리 선생님은요? 근데 먹어보니 고등어가 맛있어요. 맛있더라고요. 담백하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불안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음식 대결에서 승자는 양하린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야, 역시 선생님 고기를 감사합니다. 이길 수가 없는 네네. 그 스탭 여러분들이 아까 낮부터 지금 촬영 준비하느라 다들 공복이시거든요. 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 두 분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양하린 선생님부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 뇌 건강에도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말 더 제가 많이 배우고 네. 또 맛있는 음식 먹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자, 우리 나혜리 선생님이요. 네, 저도요. 저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네. 음식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개개인 그 건강 상태에 맞는 최적의 식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맞아요.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오늘 양아린 선생님 보고 또 젊은 선생님이 오히려 젊은 MZ 또 이하 알파 세대 또 선생 건강에 더 관심이 많고 더 음식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더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자, 오늘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식단을 선호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인스턴트!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아리 선생님 축하합니다.